안녕하세요, 한강민입니다. 12월 4일 기준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194.86달러, 한때 160달러 수준까지 떨어진 이후 17%가량 반등에 성공하며 이번 주를 마감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갈 길은 머나 일단 21선을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파월 의장의 희망적인 발언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를 시사했는데요. 그 당일 미국 증시는 모든 주식들이 거의 다 폭등할 정도로 환호의 만세를 지었고, 이 때문에 테슬라 또한 그날 거의 8%에 가까운 상승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의 현재 기준 기술적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테슬라의 볼린저 밴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터치한 이후 천천히 반등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의 추세를 볼 때 단기 상단인 207달러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주가가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조금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MACD 상으로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가 점점 더 커지는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한편 RSI 수치는 48.4 수준으로 전혀 과열이 끼어있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이평선 이격도 또한 21선 기준 3.4%, 51선 기준 마이너스 10%, 200일선 기준 마이너스 26.4%로 절대 과열이 끼어있다고 볼 수가 없는 수치를 형성하고 있죠.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앞으로 하락 추세가 더 강하게 차트가 형성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51선을 돌파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안으로 이 5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선은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 흐름 자체는 그다지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희망찬 발언으로 12월 FOMC부터 연준의 피봇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12월에는 빅스텝이 일어나고 연준으로부터 이제 좀 더 희망찬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12월 연말 랠리도 기대해 볼 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내년 말부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연준의 긴축 정책이 서서히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증시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테슬라의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면은 바로 중국의 코로나 관련된 이슈인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에서 코로나 대봉쇄에 대한 시위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을 아실 겁니다. 백지 시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A4 용지를 들고 시위를 할 정도로 정말 중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테슬라와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의 생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내부의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주가도 이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위가 점점 더 과격해지자 중국 당국은 방역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이제 서서히 중국의 코로나 봉쇄 기조가 앞으로는 바뀌어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점점 더 완화가 된다면은 그에 따른 기가 상하이 공장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 판매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더 감소할 테고 눌렸던 주가는 서서히 더 위로 향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와 함께 트위터 악재 또한 서서히 사라지는 중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애플과 트위터가 서로 이제 대립각을 보인다는 소식이 참 많이 들렸는데요. 이를 두고 일론 머스크가 애플의 본사를 찾아가서 팀 쿡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 트위터를 둘러싼 문제를 두고 화해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애플은 이제 다시 트위터의 광고주로 돌아오는 중 트위터를 둘러싼 리스크 요소들은 하나둘씩 해소가 되는 중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마존도 돌아왔고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점점 더 많은 광고주들이 트위터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트위터 오버행은 앞으로도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완화될 테고 트위터가 테슬라 주가에 끼치는 악영향도 서서히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편 한국 시간으로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테슬라의 세미트럭 딜리버리 데이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딜리버리 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또 다른 모델을 시장에다가 팔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보여준 테슬라였는데요. 이번 세미트럭 딜리버리 데이에서 보여준 테슬라 세미트럭의 강점들을 꼽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디젤 트럭 대비 3배나 높은 파워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전기차가 가진 강력한 강점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 번 충전으로 최대
8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행 거리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 내부에서도 물류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 만큼 이 모델에 대한 자신감이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올해 안으로 세미트럭을 100대 이상 인도할 예정이고 2024년에는 무려 5만 대의 세미트럭을 생산하고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려 2024년에는 연간 5만 대의 세미트럭을 생산하고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인도량은 과연 몇 대 정도가 될까요? 우선 그동안 높은 적중률을 보여왔던 트위터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따르면은 4분기에는 약 46만 4천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4분기에 테슬라가 42만 대의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기아 텍사스 베를린 공장의 생산량이 얼마나 빨리 올라오느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생산량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연간 50%에 달하는 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판매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4분기 실적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자,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은 매출 26.3 빌리언, EPS 1.28달러로 역대 최고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보다 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한 달이 지난 후 1월 초에 테슬라의 4분기 차량 판매량 데이터가 발표된 직후 한 번 더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PE60, 포워드 PE 34.6 수준으로 여전히 실적 대비 주가 매력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48%의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높은 성장성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지난 11월 11일 FSD 베타 11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우선은 테슬라 직원들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 이후 전체 사용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와 함께 11월 달에 FSD 베타 와이드 릴리즈 또한 북미 한정으로 실시된 만큼 테슬라의 FSD 개발은 아직까지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미 지역이지만 베타 와이드 릴리즈가 이루어진 만큼 4분기 실적 발표에는 보다 FSD 이용 매출이 실제 수익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테슬라의 실적도 생각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그와 함께 테슬라 모델 3와 관련된 소식도 하나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모델 3 페이스리프트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코드명은 하이랜드라고 하는데요.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2023년 3분기부터 생산이 될 예정이라고 하며 차량 생산 단가와 함께 부품 수가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제조 효율성을 지금보다 더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페이스리프트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테슬라의 모델 3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테슬라의 주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관의 비중이 44.2%고 개인의 비중이 40.1%로 여전히 개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비중은 15.6%이며 이 중 대부분을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테슬라의 공매도 비율은 2.96%로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11월 15일 기준의 공매도 자료만 나온 상태인데요. 일단 8월 말 대비 11월 15일의 자료를 보면은 공매도 잔고가 무려 30%나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11월 중순 이후에 더 크게 하락한 만큼 공매도 잔고 수량은 12월 기준으로 이보다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투자자 포지션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테슬라의 투자자 평단가는 대략 195달러 수준입니다. 일단 최근 어느 정도 회복한 주가로 인해서 190달러 밑으로 강력한 지지선이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한때 테슬라의 투자자 포지션이 완전히 빨간색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 강력한 매물대는 테슬라의 가장 든든한 지지선으로 작용될 확률이 크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테슬라가 갈 길은 멀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300달러, 400달러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쌓여있는 많은 매물대를 소화해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한강뷰였고요.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들을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이 올해 내내 이어진 것처럼 계속해서 좋게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주가 전망은 앞으로 실적 발표를 더 지켜본 이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